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아름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켜는 스위치 온 바디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도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요요 요정이라던가 사람들 말로는 운동을 안 해서 계속 찌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운동을 해도 뱃살은 그대로네. 그리고 매년 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돈을 쓰고 고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스위치 온 바디키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어트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당장 지금의 증상만을 없애는 다이어트 방법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레몬 다이어트라던가 커피 다이어트라던가 H사의 쉐이크를 많이 먹는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다이어트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선택하시고 혹은 약을 드시는 등의 선택을 하셨을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하나가 고장나거나 효소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몸에 당이 막 들어와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막 올려요. 그러면 당이랑 인슐린이랑 이렇게 짝꿍짝꿍 맺어서 대사를 일으키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당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의 지방 세포에 저장을 합니다. 지방산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부족하게 되면 이 지방산, 지방 대사가 지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펼쳐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대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바로 이건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밥을 먹고 나서 걸어서 논밭을 가고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신체 활동을 하면서 당 섭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아침 밥을 먹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사무실에 딱 도착해서요, 이제 오늘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믹스커피 한 잔을 탁 마시고 시작합니다. 신체 활동한 것에 비해서 당 섭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넘쳐나는 당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많이 섭취한 탄수화물은요, 근육과 간에 비축,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축하고요. 지방은요, 지방 조직에 무한대로 저장합니다. 네, 비축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먹으면 사라지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에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의 3분의 1만을 비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먹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나는 미국 스타일로다가 토스트 한 장을 구워 먹고 가는 길에 커피 하나를 테이크아웃 해서 갑니다. 반드시 라떼여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폼은 한번 잡아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서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먼저 젤리를 털어 먹습니다.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부장님이 말을 걸어요. 그러면 부장님이 말을 못 걸게 하기 위해서 서랍에서 간식을 딱 꺼내서 입에 묻니다. 네. 이미 탄수화물이 넘쳐나죠. 이렇게 오전 시간에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점심때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러 갑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어요? 쌀국수, 칼국수, 잔치국수? 네. 또 여기서 또 미국 사람 스타일이 또 나오죠. 햄버거, 네, 피자, 샌드위치, 네. 기타 등등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또 얼마나 당이 땡깁니까? 믹스커피 3개를 타서 먹습니다. 탄수화물, 비축할 만한 탄수화물이 이미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먹지 않고 간단하게
고구마 5개 정도를 섭취합니다. 네, 이렇게 탄수화물을 비축하다 보니까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탄수화물은 지금 보시면 바로바로 써야 하는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어떻게 되죠? 넘쳐나요. 차고 넘치죠.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가 저장해야 돼요? 우린 지금 어디다 저장하죠? 김치 냉장고에 저장하지만 여기서는 냉동 창고에 저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탄수화물들을 냉동 창고인 지방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 탄수화물이 없어야지만 이 지방을 꺼내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악순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냉동 창고에서 지방을 꺼내오지 않게끔 아까 저와 같은 패턴으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해요. 지방을 꺼내오는 기능을 퇴화시켜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옛날에 엄지로만 계속 쓰다 보면 이티처럼 엄지손가락만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방을 꺼내오는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오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가 퇴화되면 지방을 꺼내는 대신 당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위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몸에 지방 대사가 퇴화된 것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탄수화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거예요. 냉파. 바로 그 냉파가 스위치온 바디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몸에 냉장고에 넘쳐나는 탄수화물을 파먹게 하겠습니다.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되었기 때문이죠. 지방 대사가 꺼진 것. 지방 대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해도 체지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3주 만에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는 스위치 온. 근육은 늘리고 체지방은 쏙 빼는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30년의 노하우가 집약됐고요. 3주를 예외 없이 실천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치를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3일을 집중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처음 3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가 3일간 탄수화물을 제한할 거예요. 하루 섭취하는 요구량보다 최저 요구량인 50g 정도만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주시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지방 대사를 켜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파먹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냉장고 파먹기를 하셔야 저장 창고에 놓여있던 지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근육에서 자꾸 탄수화물이 빠지니까 나 살찌는 체질이 되지 않을까? 요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단백질 파먹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파먹어요. 단백질을 평균 이상으로 섭취해주세요. 원래는 내 몸무게 킬로그램당 10kg당 0.8g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더 먹겠습니다. 10kg당 1.2에서 1.5g 권장하는데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녹색 스푼 있죠. 그걸로 저는 40kg니까 4스푼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0kg다 그러면 하루에 7스푼을 드시는데 하루에 4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3시, 저녁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요.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7스푼을 드시면 소화시키지 못하고 얘가 근육의 역할 하지 못해요. 그래서 4끼로 나눠서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근육 손실이 없으면 위기다 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위기라는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4끼로 나눠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실 겁니다. 3일 이후에 간헐적 단식을 할 건데요. 단식의 장점은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단식의 장점은 뭔가요? 간단하고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근육이 손실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식 후에 살이 막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지방대사, 아까 묵혀놨던 지방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빠르대요. 그래서 저녁을 7시 전에 섭취해 두시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숙면과 연결될 건데요. 11시에 잠을 자주세요.
그래서요, 반드시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지방이 몸 안에서 활동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하지 않았지만 렙틴 호르몬이라는 몸 안에서 체지방을 유지해주는 이 호르몬이요, 그냥 체지방만 조절해주는 게 아니라요, 주무시는 거, 아침, 점심, 저녁의 생체 리듬까지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밤에 잠을 안 자면 나는 해 뜨고 자 이러면 낮에 렙틴 호르몬 수치가 18%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찌는 체질이 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1시에 그러면 나는 불면증이고 잠이 안 자요? 안 오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요, 11시에 일단 방에 가서 누우시고 불 끄세요. 우리 몸은요, 잠만 안 잘 뿐이지 활동하지 않으면 모든 장기들이 쉬어주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보시면 조열, 요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방에서 누워주세요. 활동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룻밤 새보세요. 불면증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이런 위기가 오게 되지만 3주만 고강도 운동을 해주세요. 3주.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고강도 운동은요, 일주일 내내 내가 운동을 하겠어, 이거보다요, 일주일에 주 4회를 했을 때 가장 체지방이 빠지고 지방대사의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회를 30분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1시간 운동했는데 고강도 운동은 1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을 했다는 건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오늘이라도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예를 들어준 운동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고강도 운동을 1, 2분 시행하고 1분에서 3분 휴식 시간을 갖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7번 정도를 반복하는 게 고강도 운동이고요. 만약에 나는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대체해서 말씀해 주셨던 운동은 뭐냐면요, 계단 오르기를 해라. 계단 오르기를 젊은 사람들은 2칸씩 오르는 걸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층 정도를 1, 2분 안에 오르는 걸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1, 2분 안에 오르는 걸 하고 이것을 7회 반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고강도 운동이죠. 그리고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 운동을 하시기 전, 운동하고 나서 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있는 지방 그리고 근육에 있는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요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만이 됐다라는 것은 영양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영양제를 먹어도 내 몸에서 소화 흡수를 못 시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단백질처럼요,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제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영양제를 드셔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영양소로는 오메가3. 왜냐면요, 뚱뚱한 지방대사가 꺼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서 활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지용성 비타민의 활용을 위해서 오메가3를 반드시 섭취해 주시고요. 마그네슘이 그 냉장고 털기를 확 해줄 수 있는 바로 키포인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반드시 섭취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숙면 취할 때 숙면 취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 자기 전에 마그네슘 10알 정도를 털어놓고 주무시면 훨씬 지방대사를 온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요,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요. 유산균, 단식 때 반드시 유산균 섭취해 주셔야 돼요. 몸 안에 있던 안 좋은 지방들이 뻗쳐나오면서요, 장의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우리가 스위치 온, 내 몸에 꺼져 있던 지방대사를 온하고 근육량을 올리고 체지방량을 내릴 수 있는 스위치 온 바디키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